안녕하세요. 청년 취업 공작소 오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꽉 찼습니다. 네, 꽉 찼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취업의 치통령, 네. 정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두 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일단 오늘 저희 주제가 랜선 취업인 클래스. 오늘 주제는 취준, 발음을 잘해야 돼. 취준 진단. 취준 진단. 네, 진단에 나와야 되는. 취가 이게 취가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좀 모셔놓고 서로가 좀 고민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오늘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채용 시장도 진짜 점점 얼어붙어 있고 사실 이렇게 면접 연습한다고 해서 갈 데가 없어. 이력서 준비해도 넣을 데가 없어. 이런 좀 상황이어서 좀 답답함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취준생들을 모셔놓고 취준의 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취준 대표 연합회 이런 데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셨으니까 일단 우리가 1분 자기소개 있거든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것이 없고 제가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도 보면은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혼자 초조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그런 거와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많은 고민들을 이곳에서 오늘 털어놓고 좀 해소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오늘 말하고 이거 해소되면 완전히 그냥 그죠? 대단한 우리 저기 어디 나가야 될 것 같아. 취업 보살로. 다음에 하나 내보세요. 오늘 승훈 씨가 여기 고민 나눠서 해결되면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고민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러니까 반만 해결해도 좋을 것 같고 오늘 확실히 해결하면 우리 취업 보살 팀으로 해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컨셉도 그렇게 가요. 좋습니다. 예, 또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 5개월 차 김예지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랑 재활학과를 전공하고 이제 지금 취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학교 4년 동안도 그랬고 취준 생활을 하면서도 제 전공이 저랑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분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넓혀서 뭐 사회적 기업이나 뭐 협동조합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내는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 공부랑 그리고 뭐 원서 접수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취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자, 어쨌든 취준생 대표성을 가지고 아마 제가 지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같이 좀 접속을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조금 고민, 뭐 물론 조금씩 개인차가 있겠지만 오늘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서로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나눠보기도 하고 또 서로 좀 얘기해보면서 사실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고민이라는 건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고 또 해결책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어떤 지혜를 모아서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두 분한테 이런 고민들을 좀 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너무 많이 떨리시대요. 저희 그래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굉장히 이런 설레는 마음 오랜만에 아니세요? 설레는 그쵸. 거죠? 기분 나쁜 떨림이 아니라 설레는이죠. 설레는 마음. 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이제 모 공기업 면접위원을 갔다 왔거든요. 좀 얘기 먼저 해주시고 네, 정말 확실히 그 면접관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안 편해요. 마음이 너무 제가 그랬던 게 너무들 긴장하고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짠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그 고작 내부 면접 보는데 20분 정도 시간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도 다 못하고 가는 모습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도 그분들은 서류 전형에서 일단 중간 면접을 본 거니까 맞습니다. 1차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참 여러분들이 뭐 NCS 전형이니까 블라인드 면접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NCS 채용 전형으로 했었던 거라서 면접관이 좀 힘든 게 그러니까 어떤 게 어려우면 정보가 너무 없죠. 당일날 가서 모든 걸 봐야 되니까 그리고 자소서를 봐도 옛날처럼 어떤 정보가 그러니까
이력서도 그렇겠지만 입사 지원서도 그렇지만 자소서 같은 경우도 NCS 전형의 문항들이니까 이게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정말 직관적으로 질문 몇 개 문항을 가지고 판독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있더라고요. 눈에 띄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그것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어떤 면접이 똑같으니까 그 중요한 짧은 시간에도 눈에 들어오는 몇 분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몇 분이. 아직까지 기억이 네, 나요? 정말 그 중에 한 분은 저분 꼭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면접위원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왜냐면 준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미리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냥 가서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본 거니까. 그리고 면접자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의 면접이기 때문에 초강도의 어떤 기술이 특별히 필요한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면접은 다 똑같다라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눈에 띄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 어필을 잘하는 사람. 자기 어필. 왜냐면 1분 자기소개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해요. 첫 질문이 대부분 1분 자기소개잖아요. 근데 그게 1분 자기소개면 성격을 해야 되죠. 근데 딱 뭐냐면 짧은 시간에 뭘 알고 싶으냐면 이 업무랑 맞는지, 직무의 적합성이죠. 그러니까 소개를 할 때 직무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자기가 그런 거 그러니까 적합하다는 걸 어필한 친구들. 아주 눈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역시 우리가 항상 강조했지만 기업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기업의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개발. 아니 신입 직원을 누가 개발을 시키겠어요? 개발 안 시켜요. 개발 부서에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정적인 게 그리고 막 대상이 제가 볼 때 거기는 성인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나 청소년을 하고 싶대. 거기 청소년 20%도 안 되는데 근데 제대로 된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왜냐면 홈페이지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 하는 일을 정말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점수를 확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참 어려워요, 수집하기가. 그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좀 더 면밀히 조사해온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사소하지만 한 친구 봤어요. 근데 나 마스크 쓰고 우리 면접 봤거든요. 마스크 면접위원도 그렇고, 면접자도. 근데 그리고 방탄 유리같이 이렇게 다 아크릴. 아크릴하고 덮이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눈에 띄니까 동작이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계속 발을 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쭉 펴고. 나는 내내 그것만 봤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뭐 말을 잘하고 이런 거보다 태도, 그러니까 물론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반듯이 앉아있는데 혼자 다리 이렇게 꼭 그 친구 발 언제 접나 이렇게 봤어요. 말은 잘하더라고. 좀 안타까웠어요. 면접 준비는 했는데. 그래서 정말 항상 얘기했지만 사소하지만 면접 시의 태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떨려도 상관없어요. 떨려서 긴장 처음에 해서 있을 때는 오히려 좀 안심해서.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로봇처럼 말하지 않게. 네, 저는요, 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로봇과 일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정도가 결국은 면접이 어떠한 상황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결국은 이렇게 면접 준비를 그런 관점에서 직무와 결합된 자기소개를 잘하는 거,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사소한 어떤 태도. 이거는 변함없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의 면접관 후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실제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중요한 건 면접의 기회도 모두 못 얻으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렇죠. 네, 그분들의 행복한 고민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취준진단 버스킹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두 가지만 딱 안내를 하고. 안내 되게 중요해요. 네, 첫째. 우리가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하실 분들이 증빙 서류가 필요해서 일주일 내에 이제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은 인천 쪽이라다 보니까 인천 지역은 괜찮은데 타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증을 끊어드리긴 하나 그게 이제 그쪽 구직활동 지원금에 될지 안 될지는 그 담당 기관에 여쭤봐야 되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증빙을 하는 게 줌처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미리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에다가 뒤에 전화번호 끝자리 2개. 그러니까 제가 오면요. 57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댓글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 쓰지 마시고 성과 뒤에 끝자리 전화번호 두고 전번 2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제 성과 이름 그러면은 김99 203 이렇게 정 86. 제 전화번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나이 순간 자,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날 때까지
끝날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 중간중간에 필요한 얘기들을 계속 올려주셔도 돼요. 제가 네네. 보고서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댓글 보고 저희가 답변 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열심히 올려주시고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이벤트 짜잔! 네. 와. 선물 드려요. 두 분. 핸드크림. 두 분이 이거 향 너무 좋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 갈 때 쓰시라고. 네네. 네, 두 개 핸드크림, 그러니까 두 분 저희가 끝날 때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2명씩 주잖아요. 네. 그래서 아, 진짜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방송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도 받고 예. 취업에 대한 정보도 또 정보도 얻고 또 그리고 1시간 동안만이라도 고민 없이 이 시간을 그렇죠. 즐길 이 수 시간을 있고 즐기고. 네, 좋습니다. 정말 그래서 중요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의 고민 나누기에서 먼저 이제 우리 이제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 두 네네. 분의 고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예지 씨. 먼저 저는 네. 이제 지금 자격증 공부랑 그리고 뭐 자소서 쓰는 거 위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네네. 뭐 제가 나름 저의 뭐 직무, 희망 직무를 정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가 의문이고 거기 계속 그런 생각이 반복되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모든 일이. 그래서 이제 자존감, 이제 취준생의 자존감 문제 이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나 잘하고 있니? 네. 이런 거죠. 그리고 나 잘하고 있니도 그렇지만 정말 자꾸 좀 불안해지고 맞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4개월이라고 하셨나요? 네. 5개월 차 가면 갈수록 그렇죠. 점점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거, 맞아요. 자신감 지수가. 자, 이 두 가지 고민인 것 같아요. 나 잘하고 있는 게 맞아? 네네. 취업 준비 잘하고 있어? 네네. 좀, 그거랑 그 다음에 정말 자신감이 자꾸 하락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우리 취업의 치통 형님. 네. 일단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게 일단 우선 우리 예지 씨에 대한 고민이긴 하지만 지금 듣는 분들도 비슷하게 좀 이렇게 고민을 하실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본인에 대한 전공에 좀 맞춰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그 예지 씨처럼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서류 쓰시고 가끔 있는 면접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 상황 자체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예지 학생, 예지 씨도 지금 잘하고 계신 게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데 이게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끝이 안 보여요. 그쵸? 맞아요. 그치? 맞아요.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또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선생님 땅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이 굴이 여기가 21층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200층까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공감. 네. 그래서 이게 본인이 그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실은 즐거워요? 뭐냐면 이걸 고민할 이유가 없으니까. 뭐가 고민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게다가 이걸 하고 계시니까 일단 네. 첫 번째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대신 이게 끝이라는 그 부분은 다 이제 시작점이 다르듯이 끝에가 누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견디느냐예요. 소위 말하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존버라고 하죠. 네. 존버. 지금 처음에 몰라가지고 네. 정말 많이 이렇게 버티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존감을 조금 내가 계속 쌓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고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의 일정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지. 그러니까 즉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인데 10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취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영상도 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캐파 이 10이라는 그 1이라는 캐파를 넘어서서 이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 자체를 너무 많이 세우기보다도 짧게 좀 예를 들면은 내 에너지가 10이야. 그러면은 한 6이나 7 정도까지만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들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자소서도 써야 자소서 이거 가만히 놨어. 면접 봐야 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자꾸 내가 만족감이라는 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기본적으로 좀 이걸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뭐냐면 여기 뭐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당장은 끊지 마세요. 이거 오늘 끊으면 내일 필 거예요. 이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취준 생활이 자체가 가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 죽고 싶어요라는 얘기 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야, 이게 정말 죽어야 될 일인가? 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되게 오래 하긴 했지만 그만큼 요게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은 분명히 그게 별거 아니었다라는 게 회사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아 그게 산이 아니고 언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또 이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이걸 내가 좀 풀 수 있는 그 스트레스나 취미 생활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 저도 예를 들면 한 1시, 2시까지 업무를 하다가 꼭 1시간 정도는 저를 위한 시간을 써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요즘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1일 1강 혹시 들어보셨어요? 1일 일까? 네. 1일 1강? 네, 그게 뭐냐면 깡은 처음 듣는 의미가 없어요. 아. 의미가 없는데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즐거움을 찾는 그 행태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깡이 무슨 뜻이죠? 그게 뭐냐면 새우깡, 비 깡. 비 아. 노래가 있어요. 아. 그 깡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저희 때는 그게 되게 멋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의 그 노래를 들으면 되게 우스운 비화인데 비화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가 없고 단순한 재미예요. 그걸 하면서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과정들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의미가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좀 몇 달 전에 유행했던 지난달에 유행했던 그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참 막 유행하다가 그게 확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상업성이 되다 보니까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소통에 좀 내가 좀 풀 수 있는 그 취미 생활도 괜찮고요. 취미 생활. 네, 담배도 괜찮습니다. 근데 술은 너무 과하시면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살짝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취미 생활과 작은 걸 하세요. 작은 걸 하는데 꾸준한 게 중요해요. 한 번 해서 작은 거 하래. 그래서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게임에서 피파에서 승리했어. 그것이 아니고 피파를 좀 주기적으로 하세요. 계속 승리를 얻어서 계속 이제 좀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약간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이런 성공의 경험, 성취의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작은 의미, 다른 사람한테는 의미 없지만 나에게는 그래도 작은 즐거움이 되는 이런 성취의 경험, 성공의 경험을 쌓으면 약간 차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일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적어도 구직 활동에 대한 고민은 있다. 고민 안 하는 사람보다 고민하는 사람이 낫다. 아주 너무 위로가 되죠. 그리고 이 방송을 봤다면 적어도 구직 활동 하는 거죠. 이것도 구직 활동이죠. 이것도 구직 활동이 뭐 이력서 내는 것뿐이 아니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에 꼭 위안을 가지시라. 이런 고민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다. 나 그게 되게 위안이 되는 것 같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얘기했던 효능감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을 스스로가 하자. 네. 그죠? 그래서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아까 말했던 작은 성공 만들기. 그래서 짧은 기간에 뭐 예를 들어서 3주 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끊기가 어려우면 뭐 줄인다든지 그죠? 담배 같은 경우 뭐 술을 예를 들면 10번 먹을 걸 5번만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레스하는 의미가 있고 증가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는 걸 7시에 절대 못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요? 한 10시 정도. 만약 12시에 일어났다면 10시라도 일어나자. 조금씩 시간을 그래서 시간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자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걸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던 일상에서의 자기의 즐거움을 맛보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들 하고 있는 거 있을까요? 저도 취준 하다 보니까 집 백수잖아요. 백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기상 시간이 제가 제일 늦어요. 한 12시, 1시? 몇 시에 자요? 몇 시에 자요? 자는 것도 엄청 늦게 자요. 3시? 그렇죠. 3시. 정상이네. 3시에 잤는데. 저도 어제 4시에 잤어요, 4시에. 4시에 잤는데 6시에 일어나. 이건 아니야, 이건 근데 아니야. 저는 원래 11시면 자는 스타일이었는데 3시. 근데
근데 어떤 요 뭐 영상을 보니까 수면 시간이 그날의 그 다음날의 기분을 그쵸. 만든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듣고 지키려고 노력해요. 뭐 제가 원래 11시에 잤던 사람인데 3시에 자고 있으니까 뭐 네네. 1시에는 꼭 그렇죠. 아, 핸드폰을 놓자. 그렇죠. 이런 거. 네네. 특히 핸드폰. 네, 특히 아, 이게 뭐 잠결에 봤어. 근데 1시간 보고 앉아있어요. 2시간? 분명 잠깐 보려 했는데. 시작은 원래 유튜브였는데 보는 거는 쿠팡에 가 있다. 땡땡으로 가 있구나. 뭐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뜻하지 않은 걸 산다든가 돈도 없는데. 근데 보시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밤에 쉬실 때 우리 영상을 좀 봐주시면 네. 네. 그러니까 취침 시간은 이제 완전히 아니더라도 네. 네, 조금 이렇게 해서 네. 그거를 저는 더 조언 드리자면 3주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이거. 맞아요. 네, 객실 어려우니까 나와야 되니까. 이달까지만이라도 뭐 일찍 한 1시까지 잔다. 맞아요. 그래도. 그래서 메모장에 그날그날 기록하고 있어요. 1시에 핸드폰을 놨다 이렇게 해서 자꾸 자고. 그거 기록하세요? 네. 아유, 역시 그걸?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원래 약간 기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야. 제 성격에 맞춤 이런 네네. 소소한 즐거움을 얻기. 근데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목표에 대해서 글로 쓰는 사람을 네네. 이길 수가 없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를 쓴다는 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1시에 잤다가 이게 기록이 레코딩이 아 진짜요? 되는 아 거예요. 저 예, 잘하고 그래서 있네요. 성공하셨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해야죠. 자, 고생했습니다. 잘했어요. 저보다 더 대단한데요. 저는 하다 보면 네, 취침 시간을 그렇게 아. 못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뭐냐면 일반적인 얘기를 안 했어요. 뭐 그 거울 보고 칭찬하라 이런 얘기. 저도 이제 거울 보고. 왜냐면 분명히 이 정도 질문을 할 정도면은 네. 충분히 고민을 하고 네. 본인이 뭔가를 그렇죠. 해보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또 여기는 뭐 없을까요? 저는 네. 하루에 30분 러닝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야, 진짜 나- 대단한 거 맞아,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네요. 네, 하고 30 있어요. 매일? 네. 어머. 주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에 SNS 마케팅을 취업 공작소에서 듣게 됐는데 아, 원래 역시 백-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도대체 이 질문을 나한테 왜 하냐? 아니, 너 잘하는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언제 기간이었죠, 그때가? 제가 2주 전 2주 전에부터 네. 왜 그런 걸 하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고 늦게 자다 보니까 네. 맨날 막 점심 늦 넘어서 일어나고 하다가 마케팅 교육 들으려면 한 아침 7시 일어나야 그쵸, 그쵸, 되겠더라고요. 예, 예. 근데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어. 한 3, 40분 뛰고 씻고 와 아침에 그것도. 근데 와. 해봤는데 네. 한두 번이 어렵고 한 일주일 하다 보니까 상쾌하더라고요. 아. 아, 맞아요. 이거 지금 한 2주 정도 한 거잖아요. 와, 대단하시다.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아까 말했던 상쾌하고 네. 성취감도 드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작은 성공 만들기. 그쵸. 네, 네. 프로젝트, 나만의 작은 네, 성공. 네. 야, 그러면 언제까지? 기간을 좀 정해놓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저는 이게 한 김에 네, 마케팅 한 김에. 교육이 이제 다음 주에 끝나는데 네. 일단 계속 해보려고요. 아, 계속 해보려고. 아, 좋습니다. 훌륭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게 없을까 모르겠어요. 네. 네. 여기 댓글이 지금 안 올라오네요. 댓글이 없는 건가요? 네, 거의 지금 안 올라오는데, 여기 지금? 네. 지금 여기 저희 쪽에 지금 화면에 여기 안 나와요. 댓글이 아까부터. 그래서 저 이게 약간, 그래서 이상하다, 반응이 없다 싶어가지고, 예, 댓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결국 이제 네. 본인이 자꾸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는 조급함의 가장 큰 원인이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늦게 자거나 그랬을 때는 첫 번째는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나도 늦게 잘 수 있다. 거기서부터 조금 더 매번 인정하고 시작해주시는 게. 예, 아물라님이 런닝이란 무엇이, 런닝을 어떻게 하냐고. 런닝이 이제 여러 가지, 런닝머신을 뛸 수도 있고, 집에서 뛸 수도 있고, 뭐 있잖아요. 네. 런닝이란 무엇인가? 런닝이란 뭐 이런 런닝이란 친구 아니에요, 친구? 모르겠습니다. 안 몰라요. 저 알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런닝은 뛰면서 이쁜 거 보고 제가 그때 좀 공원을 뛰거든요. 저 아, 집 앞에 공원은 네. 40분? 네네네. 근데 공기가 맑은 곳에서 네네. 좀 아름다운 것들 보면서 뛰는 거 저는 이게 그냥 런닝이라고 아. 생각해요. 막 무조건 힘들게 얼마큼 뛰어야겠다가 아니라 아. 내가 이 정도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뛰는 거. 네. 그게 런닝이다. 네. 런닝. 여기 지금 아물라님이 런닝맨이라는 별명을 지었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댓글이 지금 왜 댓글이 안 올라오나 했는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온 김에 김세희님이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채용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공기업은 인원을 늘린다고 들었는데
공기업과 사기업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기업에 대한 선택에 네. 대한 질문인데 네. 뭐 나온 김에 잠깐 할까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공기업과 오. 사기업을 따로 나누시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 한 번 더 세분화 해볼게요. 공기업은 사무직하고 기술직을 좀 나눠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실제 이게 그 전공적인 측면이겠죠. 일반 인문사회계열 친구들이 일단 기술 쪽에 도전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기술직 쪽이 조금 더 취업이 좀 빠른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쪽이 좀 티오도 많고요. 근데 가장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사무 쪽에 많이들 몰려요. 그래서 좀 요거는 사무 쪽으로 좀 제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크게는 있지만 뭐 마케팅이든 혹은 내가 거기서 영업이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내가 필요로 할 때 일반 사기업을 좀 첫순위로 한다든지 뭐 공기업을 1순위로 한다든지 그건 분명히 마음속엔 다들 있을 거예요. 갖고는 있긴 하겠지만 사기업만 뜰 거야 라고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공기업에 뜨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공기업도 메인 공공기관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협회나 재단들 작은 데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랑 요즘에 컨설팅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선생님 지원할 때 없어요 이런 친구들보다도 선생님 찾아보니까 협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원해서 실제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그렇고 면접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즉 뭐냐면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크게만 보지 마시고요, 조금 더 작게 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저기 말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모두가 다 한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전에 들어가는 이유가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겠죠. 이 안정성이라는 거는 협회나 재단들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좀 경력을 쌓고 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기업을 또 지원하면서 공기업도 좀 지원하시고요. 그 대신 이게 있어야 돼요. 5대5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냐면 사기업에 대한 직무와 공기업에 대한 직무에 대한 어떤 갭 차이들도 있고요. 특히 사기업만 지원을 했을 때 채용이 미세하게 좀 달라요. 좀 제 생각엔 미세한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미세하진 않을 겁니다. 그 벽이 클 거예요. 헉, 공기업에서는 이런 것도 봐요. 그러면 이제 그 갑자기 새로운 게 알게 되면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7개에서 8개 정도 사기업을 썼다면 한두 군데 정도는 공공기관 요 정도는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 같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더군다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 공기업, 사기업 지금 가리면 안 돼요. 일단 쓰고 나서 혹은 붙고 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기업을 먼저 할 건지 사기업을 먼저 할 건지 그 부분을 판단하시고 좀 조절을 해주시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문어발식으로 하는 게 나쁘진 않다. 그러나 네네네. 너무 저인만 쌍끌이처럼 뭐 이렇게 네네네. 막 다 해버리면 좀 그러니까 적어도 좀 비중은 본인이, 왜냐면 그게 면접 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보고 오셨잖아요. 열정, 이 친구가 네. 얼마나 준비했구나, 공기업에 대한 그냥 넣었구나, 이게 다 티가 나니까 네. 적어도 자기의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또 너무 가리면 안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네. 하는데 너무 요즘은 한 가지만 잡으면 위험하다. 네네. 이런 얘기시고요. 근데 지금 이제 공기업 희망하시죠? 네. 여기도 이제 공기업 희망하고 면접 때 네. 떨어졌죠? 가서 한번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왜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네. 공기업을 이제 사회복지 분야 한 곳, 그리고 사회적 기업 한 곳 이렇게 해서 총 3번을 봤는데 3번 다 떨어졌었어요, 공기업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어떻게? 저 경력이 없는데 면접까지 간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니까. 이게 작은 성취. 네. 그리고 긍정적인 게 바로 네. 이런 게 네. 긍정적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제가 공기업을 희망하니까 사기업은 아예 이랬었어요. 네. 어허.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직무 그리고 원하는 이런 분야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그 첫 번째죠. 첫 번째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태세 전환이 첫 번째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네. 태세 전환. 지금은 꼭 기억해 주시는데 코로나 시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서 경력을 좀 쌓으려고 이렇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쇼부를 보려고 해주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앉아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네. 그러니까 계속 아까도 면접할 때 자기 경험을 얘기해 준 사람이 일단 네. 뭐 하다못해 과외 경험이든 네.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경험이든 아니면 네. 뭐 했던 경험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경험을 쌓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사실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경험을 저는 충분히 쏘고 그러니까 쌓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와 함께 가야 돼요. 그죠? 저희 올해는 가야 되니까 코로나를 대하는 슬기로운 자세 중에 하나는 견디려면 뭐죠?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수용하고 경험을 쌓는 데 찾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가리지 말아라.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거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 아까 또 이거 말씀 한 번 더 할까요? 요새 밤과 낮을 바뀌었는데 좋은 팁을 아까 잠깐 나왔는데 혹시 몇 시에 주무세요? 저는 요즘에는 12시에는 자는 것 같아요. 오, 원래 그렇게 주무세요? 아니, 원래 3, 4시에 자다가 근데 어떻게 거꾸로 해요? 아침에 운동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잠들더라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아침에 뭔가 할 일이 없어서 늦게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원 씨가 바뀐 게 그거예요. 아침에 교육을 받으니까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려면 아침에 뭔가 할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침에 꼭 뭔가 약속을 잡아놓으시거나. 그래서 저희도 교육 시간을 왜 아침에 했냐면 아침에 일찍 오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생활을. 그래서 저는 뭐 안 되면 그런 교육을 좀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이든 뭐든 아침에 하는 활동을 잡아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일어나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스케줄 미리 잡아놔서 안 되면 안 되게끔 아니면 밤새고라도 가게끔 처음에 밤새고 아니면 첫날만 고생하면 다음에는 친구랑 약속 다 아침에 잡아 9시 10시에 잡아 이렇게 네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뭔가 할 거리를 잡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몸을 피곤하게 해야겠네요. 아까 말했던 뛰니까 피곤하니까 빨리 잘 수밖에 없다. 그런 거 같아요. 이지수 씨 도움이 되셨나요? 좋은 팁? 몸을 피곤하게 하라. 그 다음에 아침에 할 일을 만들어라. 네.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침에 그리고 우리 수은 씨 고민 들어야 되는데 또 일단 이거 답변을 좀 먼저 할게요. 작은 기업이라도 경험을 하는 게 좋을까요? 첫 직장이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서 첫 직장을 함부로 가면 아무데나 가면 나중에 내내 그런 데 다닌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무데도 그냥 가는 게 조금 꺼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비정규직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또 현실이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는 아무데나는 아니죠. 아무데나는 아닌데 만약에 이제 면접에 붙고 나서 혹은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좀 한번 알아보셔야죠.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첫 번째는 규모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게 고민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텐데 연봉적인 부분들도 그렇고요. 작은 기업에 분명히 들어가면 경험은 분명히 되실 거예요. 대신 첫 직장이 꼭 비정규직 그리고 또 이제 작은 기업이니까 계속 중소기업만 돌아다닌다. 아니요, 이 얘기는 오히려 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같이 알던 그 올드루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분명히 이거를 물어보신 게 20대 분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30대, 40대가 아닌 이상은 계속 그 막 중견기업만 돌아다니는 라인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 나이에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내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점점 내려가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쌓으시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조금씩 단계 경력 그럼 여러분 인턴하면 계속 인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처음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턴 경험 쌓고 계약직도 괜찮으니까요. 지금은 좀 경험을 쌓고 이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한 번에 대기업에서 딱 좋겠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그만큼 여러분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 노력의 순서대로 세상이 정해지던가요?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 곳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처음에 옆에 그 승훈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의 친구들은 일하는데 나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친구들 다 일 그만두게 시켜?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먼저 시작을 했지만 나도 분명히 언젠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는 그 단계까지 한 번에 못 가면은 반발이라도 먼저 가셔야 되는 거기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좋은 취지의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더 좋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면 안 되죠. 공무원이라면 안 되지만 회사를 자꾸 이직하는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경험을 쌓고 나중에 연봉을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큰 걸음으로 가지 말고 작은. 근데 여기 이런 질문 나왔어요. 근데 내가 작은 걸음이라도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험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코로나 상황인데 지금 경험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하는 친구에게 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약간 공감은 되는데 그러니까 직무 경험이라는 게 그 관련된 자기가 희망하는 곳에 관련된 업무를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저는 약간 대외 활동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제 초록 색깔 검색창에 대외 활동이라고 쳐도 그렇죠. 이제 대외 활동을 모아놓는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내가 만약에 마케팅이 하고 싶어 그럼 마케팅 관련 뭐 대외 활동을 참여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요즘은 뭐 인력개발센터나 뭐 그런 데에서도 엄청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고요. 돈도 지원해주고 무료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혹시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많이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꽃 같은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활동은 많다. 그러니까 네. 활동이라도 해보자 이런 얘기들 또. 저는 자격증 공부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 지금 질문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이니까 그렇죠. 자격증 공부. 뭐 이럴 때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꼭 그게 뭐 나랑 직무랑 연관 안 돼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격증 공부 한번 해보고 쉬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격증 공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질문이 많네요. 자 그러면 위에 보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요. 취업 공백기인데 취업 공백기가 이거 항상 이런 질문 많이 나오죠. 네네. 나 지금 한 게 없어요. 한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지금 쉬었죠. 그래서 네. 그럴 때 무슨 얘기 할까? 그게 좀 두려워요.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공백기 너무 이거는 많이들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자, 첫 번째, 공백기가 문제였으면 굳이 저를 거기까지 불렀을까요? 네. 자, 첫 번째는 공백기가 문제였으면 나를 거기까지 부르지 않았겠죠. 미리 서류에서 탈락하죠. 그렇죠? 서류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거기엔 점수들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른 거는 첫 번째 이유는 요즘에는 그 공백기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 기분 나쁘게 왜 질문하냐 이거지. 그렇죠? 본인이 알고 있는데 내가 취직 안 돼서 물어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탈락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직무 경험을 쌓고 그래서 뭐 여기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왜냐면 솔직히 이 회사만을 들어오기 위해서 그 5개월 동안 보낸 건 아니잖아요. 6개월 동안 보내고 1년 동안 아니에요. 어디든 붙으면 된다라는 진정성이 생각으로. 없어, 진정성.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백기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첫 번째는 일단 취업에 대한 준비도 하긴 하겠지만 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하면서 되게 아까 말한 대로 성취감이나 혹은 이제 이런 경험들도 쌓으면서 중요한 어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은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아까 지금 우리 오 박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이 친구들이 진정성 있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기억에 남는 것처럼 정형화된 답변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공백기를 가지면서 어떤 거를 좀 했는지.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그 취업 준비생들이 진짜 취업만 이렇게 가요. 1년 동안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내가 힐링할 수 있는 부분들 이외의 사건들도 조금 만들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도 충분히 하신다면 분명히 이런 고민들은 첫 번째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일리님 질문 전에 요거 두 가지 질문 묶어놓고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김권수님하고 그 다음에 유비님의 질문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인턴 경험이 되게 짧아요. 이 짧은 경험도 써야 될까요? 얘기해야 될까? 이거랑 또 이것저것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다 갖다 붙여야 될까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해하기는 첫 번째 인턴을 써야 되느냐 물어보는데 인턴은 여러분 제가 다른 것보다도 어떤 자격증 이런 것보다도 최고예요. 인턴 경험만큼 이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 한 달이든 기간은 뭐 중요하지 기간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 자세히 못 봐요. 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인턴은 1년 하나요? 그죠? 그렇죠. 2개월에서 보통 이제 기계하면 6개월. 그리고 또 이런 질문 있어요. 관련된 직무 경험이 아니면 어떡하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관련된 직무 안 적을까요? 이렇게. 아니죠. 자, 이게 첫 번째 이런 거겠죠. 우선은 첫 번째 고민했을 거예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쓰려고 했는데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써야지. 그때는 써야 되는데 좀 골라가면서 써야 돼요. 그 밑도 끝도 없는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10개 했다고 해서 10개를 다 때려넣는 게 아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그 대인 관계적인 지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영업관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했어. 그러면 이전에 내가 그 노가다에서 했던 아르바이트도 있고 커피숍에서 했던 아르바이트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아무래도 그렇죠. 사람 만나는 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커피숍에서 얘기해서 즉 본인이 어필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 만나면서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영업 관리를 하게 되면은 혹은 또 지점장님들을 만나게 지점분
사장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쫄지 마시고 그걸 내가 적어놨으면 여기서 무슨 얘기 할까를 우선 정리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엉뚱한 얘기가 아닌 이상은 다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너무 많이 적지는 마세요. 봉사활동을 했는데 봉사활동을 4년치 걸 다 적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뭘 적어야 될지 몰라서 다 적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사회복지 계열 친구들이 이런 게 많아요. 직무별로 맞춤 가봐야 됩니다. 사회복지 계열 친구들은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봉사활동도 하고 인턴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이 활동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칸 채우기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번 기간이라든지 거기서 의미 있었던 활동 위주로 해서 날짜 순이 아니고 중요도 순으로 좀 적어보시면 네, 훨씬 더 이제 이력서 채우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도의 순서는 그 기업에서 원하는 요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중요한 거랑 기업에서 중요한 건 다른 거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관점일 것 같아요. 맞아요. 기업에서는 인턴의 경험 자체를 중요하고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조직 생활하는지 이런 걸 알고 싶으신 거고요. 좀 비슷한 질문이 또 있어요. 이내님하고 최일리님이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그냥 평범했어. 별다른 임팩트가 없는 인생이야. 근데 이거를 자소서를 쓰라 그러니까 자소설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임팩트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두 분한테 해볼게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가끔 자소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뭐 특별하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깝깝하잖아. 이거 보면서도. 맞아요. 이게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냥 평탄하게 그냥 대학생활 그죠. 고 하니까 저도 이런 거는 항상 고민해왔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여기 생각할 동안 저는 일단 약간 이런 고민을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는 사람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막 진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저는 약간 제가 앞으로 할 것 이것을 할 거라고 조금 약간 돌려서 그 비중이 크지 않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쓰는 편이에요. 만약에 내가 뭐 상담직이에요. 그럼 상담직이면 저는 지금 여기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직업상담 공부를 계속해서 3개월 뒤에는 직업상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거다. 뭔가 이런 식으로라도 오히려 미래 비전을 더 제시. 과거의 나보다 앞으로의 나의 미래 비전을 더 제시할 거다. 그것도 하나 강하죠. 내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뭘 더 쥐어짜. 이제 오히려 미래 비전을 제시할 거다. 또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게 그런 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걸 제대로 써두고 이만큼 포부가 있다,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써두는 거. 또 있으신가요? 자,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대예요. 대부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아야 이제 30이 안 됐을 텐데 첫 번째 볼게요. 대학 4년, 남학생들은 군대 2년. 그렇죠. 그럼 여학생들은 도저히 휴학 한 번 했다고 하면 어학연수나 이 정도예요. 자, 대부분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대학생활 졸업할 때까지 뭔가 특별하게 있다고 하는 게 그 친구가 더 이상한 거예요. 가끔 그게 보면은 왜냐면 이런 친구 있어요. 그 휴학을 하고 한 5년 동안 뭐 어떤 사회생활을 해서 돌아온 친구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 여러분들은 대학생활 졸업한 것만까지도 얘기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정말 뭔가를 특별한 걸 찾는 것보다도 내가 했던 그 작은 업무, 그 학교에서 배웠던 수업, 그 다음에 뭐 인턴 경험, 동아리 경험에 그거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지금 그것부터 생각하세요. 회사에 맞추시지 마시고 내 경험을 정리해보고 이게 나한테 이런 의미였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그거를 의미화해 주시는 게 더 진정성 있게 얘기가 나오죠.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죠?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 그거의 의미화를 하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자기 성찰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산전수전 오파전 겪은 신입보다요. 그냥 평범하게 좋아요. 그래요? 네, 그냥 무난한. 왜냐면 조직은 그냥 무난한 사람이 좋거든요. 같이 일하기. 그러니까 별일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굉장한 이런 걸 원하지 않는 한 그냥 순탄하게 잘 살았구나. 스스로가 그것도 다행 아닌가요? 큰일 없이 산 것도 물론 이제 뭐 자기 스스로가 막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기 위해서 뭐 겪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무난하게 우리 힐리님이나 좋은 거예요. 그냥 무난하게 사실 수 있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조직 생활에 대한 긍정성들을 아까 말했던 의미화해서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돌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압박감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왠지 뭔가 특별하지 않다.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되게 나는 차별화돼야 된다. 이런 게 너무 강박관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에서는 무난한 사람을 원합니다.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죠. 대체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나왔어요. 우리 이지윤님은
학점이 안 좋은데 자소서로 커버가 될까요? 네.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학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네. 제가 이제까지 좀 어. 많이 떨어져 봤지만 네. 학점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은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뭐 카페에다가 그럼 뭘로 커버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네. 경험 사항이나 아니면 딱히 자소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어떻게 커버했냐고. 아. 비법. 우리 꼭 다시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법이 서류 전형이 됐으니까 면접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커버하시는 비법? 저는 일단은 제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희망하는 그 기업에서 근로장학생 고작 한 달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쓰니까 계속 서류가 붙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직무 경험 네, 좀 그걸로 되돌아가지만 커버 칠 수 네. 있었다. 또 저는 뭐 따로 회사를 어디 네. 지원해보고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따로 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좀 더 고민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예, 우리 치통님. 일단은 우리 예지 씨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사회복지 계열이다 보니까 조금 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이 방송 보면서 이 생각이 저분 여학생 참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경험이 많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지금 직무들이 많이 있고요. 산업군들이 있는데 사회복지 계열에서는 아무래도 경험이 봉사활동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저분이 많다고 해서 또 좌절하시면 안 되는 맞아요. 게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자 학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학점은 보는 이유가 있어. 그걸 생각해 보셔야죠. 학점과 토익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실도예요. 그렇죠? 성실도입니다. 그래서 학점이 특별히 내가 3.0 밑에 낮거나 특점 뭐 정말 낮아요. 그런데도 나를 불렀어. 그럼 뭐야? 언젠가 꼭 한 번은 질문을 해요. 근데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 막 2점대야. 근데 왜 2점대야? 라고 했는데 면접관이 딱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뭐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게 혹시 있다면 제일 좋겠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냥 놀았기 때문에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문제일 텐데, 자 그래서 이 학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익이라는 그런 공부들을 하게 돼요. 실제 토익을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거 물론 관련은 있지만 우리가 모두 인정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무에 따라서 혹은 이제 회사에 따라서 학점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 안에서 어떤 큰 기업, 대기업을 원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학점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배점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 중견이든 작은 기업이든 내가 가려고 하는 부분이 뭐 공공기관이든 이럴 때는 좀 영향이 덜 있을 수 있습니다. 학점이 아주 영향이 없다. 이거는 지금 다 직무가 다른데 딱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이 어딘지, 직무가 어딘지, 내가 하려고 하는 기업이 어딘지를 좀 보시고 결정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점은 결국은 자기 관리에 대한 의미와 또 업무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일까? 뭐 이 두 가지를 보는데, 근데 이런 친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학점이 거의 2점대 초반. 네. 근데 이 학점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비가역적인 나이만큼 비가역적인 거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학원을 진학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데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IT 쪽이었거든요. 대신에 정보통신 자격증을 땄어. 그렇죠. 맞습니다. 딴 걸로 커버 쳤어. 네. 뭐냐면 학점 대신에 그냥 그 커버할 수 있는 경험이 안 되면 그냥 자격증. 왜냐면 그러니까 네네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쪽은 많이 그걸 직무와 IT 쪽, 관련된 예, 거예요. 기능 쪽을 네.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니까 네네. 뭐 학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은 되는 거고요. 실제로 또 이 친구는 그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프로젝트 수행을 한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커버를 했다는데 그냥 스토리로 커버가 될 건 아니고요. 이건 얼만큼 아까 자기 관리를 해왔는지 예. 또 업무에 대한 숙련이 어느 정도, 그렇죠.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관점이니까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맞아요. 보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계열에는 좀 직무가 네. 달라요. 분명히 학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오늘 면접에 관한 지금 아까 면접을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영상은 다시 볼 수 있어요. 그 저희 스트리밍 올려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면접 때 월급을 막 쓰잖아요. 월급 어떻게 받는지.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뭐 왜 월급에 대한 걸 물어볼까요?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아까 질문에. 네,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네. 월급? 네, 월급.
이게 또 희망 연봉으로 희망 연봉, 아, 네, 희망 연봉. 그러니까 자 페이를 얼마나 받고 싶은지 이유를 질문을 얼마면 돼 이런 걸 보내요. 왜 물어보지 나한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얼마면 돼? 분명히 자기들이 주고 싶은 만큼 네. 주면서 맞아. 근데 이유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왜 물어볼까요? 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기업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견기업은 약간의 딜이 될 수 있어요. 딜이 될 수 있는 게 중견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딜이 될 수 있는 게 솔직히 보세요. 자, 여기가 인천인데 만약에 그 지방에 있는 어디 이제 보통 이제 공단이나 공장들이 산속에 있어요. 뭐 교통이 좀 안 좋거나 이런 데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 왔을 때 얘가 합격을 했어. 그럼 얘가 와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 차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조금씩 어떤 협상이 합격하고 나면 이게 가능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의미고,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얼마 받고 싶냐 면접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면접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직무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4천이라고 했어요. 4천이요. 근데 왜 4천인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을 때는 이런 경험들도 있고 이런 자격증도 있어서 제가 여기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받고 싶은 연봉은 이거 4천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충분히 얘기하는데 근데 이건 안 돼요. 한 1억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오반데 일정 수준 분명히 여러분도 알아. 뭐 요즘에 잡코리아 사람이 들어가 보면 대충 연봉 나옵니다. 대충 알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얘기를 하셔서 내 직무에 대한 좀 자신감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게 어떤 이제 그 연봉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기본적인 거죠. 첫 번째 이제 얼마큼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분명히 있겠죠. 왜 면접관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각자 지금 우리도 다 다르지만 듣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적게 불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보다 연봉이 이런 정도니까 알고 들어왔네 어느 정도인지 알고 왔네 조사를 하고 왔네 이런 부분들도 알고 싶은 거고요. 이거는 면접관에 대한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신입에 대한 페이는 정해져 있어요. 뭐 사실 협상도 아니고 사실 회사 규정에 따라 이게 제일 간단하고요. 그렇죠. 굳이 물어보는 건 정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희망 뭐 아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받고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준다고 해서 만약에 네네. 한다 그러는 경우는 가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죠. 최저임금도 안 주고 말도 안 돼.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건 혹시 정보 좀 제대로 알고 왔는지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사실 그냥 신입은 네. 회사 규정에 따르는 게 가장 그리고 나중에 경력을 인정받으면 그때 그렇죠. 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이 물어보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경력직인 몰라도. 네. 그리고 수시 채용 아까 막 전형이 지금 수시 채용 얘기 나누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질문만 받고 우리가 취업에 대한 고민으로 좀 큰 카테고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면접에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 꼭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 혹시 한 적 있어요? 끝으로 여기, 하고 싶은 말. 조금 대답을 해봤어요. 저 해봤는데. 뭐라 했어요? 요즘 뭐라 했어? 일단은 네. 너무 떨려서 일단 그때가 코로나 사태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하는 거예요. 원래 보통 안 하거든요.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좀 시간 없어서 안 하는데. 근데 하라고 하고 면접 그 4명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너무 생각에 준비한 것도 없고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나온 게 이 회사 면접이라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있고 막 벚꽃도 예쁘게 펴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그냥 이렇게 진짜 말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아쉽네. 네, 너무 아쉽게 말하고 자, 나와버렸어요. 왜 아쉬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우선은 이것부터 보시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의미를 두는 회사가 있고요. 그렇죠. 의미를 두지 않는 회사가 그렇죠. 있어요. 네. 의미를 두지 않는 회사는 뭐냐면, 의미를 두는, 이렇게 보죠. 자, 정리할게요. 네. 그냥 마지막 혹시 못한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라는 느낌. 가라는 얘기. 그래서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첫 번째. 근데 이럴 때 의미는 벚꽃 거죠. 얘기하면 짜증나. 빨리 가라는데, 너무 오늘 날씨도 좋고, 네. 오랜만에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왜냐면 네. 저도 이것 때문에, 이 질문 때문에 좀 많이 알아봤어요.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의미를 안 두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정말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그쵸, 해서 마지막 평가 이말에 점수를 두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열정을 확인하려고 그렇죠. 하는데, 네. 벚꽃이 좋아. 네. 그쵸. 벚꽃은 이제 지나가서 대됐어! 이제 잊어버렸고. 이제 잘할 수 네. 있어요. 이제 잘할 수 있죠. 네. 자, 의미를 이제 만약에 두는 경우에는 마지막처럼 정말 들어오려고 하는 이 친구가 의미가 생각이 있는가 이거를 보고 싶은 거여서 첫 번째 답변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의미, 일단은 첫 번째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쨌든 길게 길게 해야죠.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 면접 상황에서 느꼈던 본인이 긍정적인 감정을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짧게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어가 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면접 보게 해주셔서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면접 보면서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다음에 오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간단한 포부 비슷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눈치를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계속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안 해주시는 게 좋겠죠. 솔직히 좀 요 한마디만 질문 눈치가 있어야 되군요. 네. 한 10분, 20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 관계에서는 제가 말씀을 길게 못 드리겠지만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감사 인사라도 거기 하시고 빨리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멘트는 조금 여러 버전을 준비하되 짧게 하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의지를 밝히는 질문이 좋다. 네. 근데 뭐 감사 인사도 좋아요. 근데 코로나도 나쁘진 않았는데 조금 아쉽긴 하겠네요. 부끄러워요. 네,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단독으로 면접을 보거나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얘기가 좀 그리고 사실 면접관들이 신입들한테 분위기 좀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이제 한번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도 봐야 되고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나중에 지금 면접을 한번 꼭 해야겠어요. 그죠? 우리 지난해 화상 면접하고 면접에 대한 걸 안 해서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화상 면접을요? 아니 면접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려면 우리 승원 씨 고민을 못 들었어요. 자, 그래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뭘까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 전공을 이제 학점을 맞춰서 고등학교 성적을 맞춰서 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뭐 전공했죠? 저는 국제관계를 국제관계. 전공하는데 그냥 성적 맞춰 갔어요. 갔는데 정을 붙이려 해도 정이 안 붙더라고요. 근데 졸업은 했어요. 이번 학기가 이제 마지막 학기로 졸업을 하는데 졸업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졸업을 해도 졸업증이 있어도 근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4년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태까지. 어쨌든 이런 고민들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성적 맞춰서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 졸업할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우리 계신 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전공 맞춰서 전공 좋으셨어요? 네, 저는 완전 찰떡이어서 그 사회복지 계열들은 대부분 다 맞아요. 자, 특히 이제 이쪽 그럼 어떻게 그러면 혹시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은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상담도 해보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돈 되는 거 해야지. 이게 제일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뭐든 돈 벌어 먹어야 돼.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해. 그냥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거지. 뭐 그걸 전공을 생각해. 그런 말 들으니까 어때요? 저는 그냥 안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더 상처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말이? 되게 무책임하게 들린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더 오히려 좀 답답하다. 또 뭐 그런 얘기니까 우리 답답한 심정. 이거는 솔직히 저보다는 박사님께서 답해주시는 왜냐면 실제 학교에서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나를 딱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보거나 뭐 심리 검사를 하거나 이제 이게 만약에 처음이신 분들은 너무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워크넷이나 이런 쪽에 가면서 내가 좀 뭘 좀 좋아했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내가 취미로도 있었고 분명히 뭔가 하나 정도는 과거에 좋아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게 결국 이제 그런 걸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뭐였는지에 대한 첫 번째는 자기 분석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객관적인 심리 검사나 어떤 우리 상담센터나 컨설턴트 선생님들하고 좀 개별적인 컨설팅을 해야 이게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이런 질문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걸 이제 보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 답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일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단은 뭔가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두 분류 좀 볼게요. 이공계하고 제가 자꾸 많이 나누는 건데 인문사회계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 친구들이 첫 번째 놓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영업직이나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면은 몸을 움직이셔야죠. 움직여서 뭐라도 좀 해보면서 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든지 맞다라는 걸 느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짜장면을 왜 맛있어요? 먹으면? 먹어봤으니까 맛있는지 아는 거예요. 먹어보기 전에 짜장면에서 형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너무 일반적이긴 한데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쉽게 우리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이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이 상황이죠.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영업직을 놓고 가실 수는 없습니다.
되게 가장 많이 뽑는 직군이기도 하고요. 쉽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경험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직무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나마 또 채용이 좀 많은 게, 지금은 없지만 그 은행권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은행권은 특히 공기업도 지원해봐야 되는 게, 면접이나 서류 통과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작은 성취감 통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뜬구름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승훈 씨가 얘기한 이 질문들은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스스로에 대한 첫 번째 자기 분석을 먼저 해보시는 그런 부분들 추천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근데 저는 승훈 씨한테 일단 칭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도 안 맞는 거 4년이나 견뎠어. 야, 그 정도면 뭐든 다 왜냐면 이 정도 하면 거의 중간에 그만두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는 하기 싫은 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를 하는 건 좀 꼭 칭찬하고 싶고요. 근데 저는 항상 저희 아이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그러는데, 저는 지금에서 전공이라는 것들이 굳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요즘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넘사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이공계 문과 이런 계열도 없애는 정도로 접근성도 배울 수 있는 그 접근성도 높아졌고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또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80% 이상이 대학 진학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고민이다. 인정해야 되고요. 이거 나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도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대학이라는 게 다 가게 되면서 또 겪어야 되는 고민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대부분이 물어보세요. 정말 소위 말하는 40대, 50대한테도 지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뭔지는 찾기가 굉장히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까, 잘하는 일을 할까, 이게 굉장히 평생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좀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짧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어서, 아까 말했던 지금 SNS 마케팅 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SNS 마케팅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좋아요. SNS 마케팅 재밌는 것 같아. 그럼 이쪽에 뭔 일 해볼까? 이렇게 한 가지 찾으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마케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괜찮으면 뭐 딴 걸 또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좀 고민하면 좋겠다. 왜냐면 긴 호흡은 어쨌든 좀 길게 살아요, 그죠? 그래서 그쵸. 예. 15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요즘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검사하기 전까지 못 죽어요. 그래서 길게 사니까 그 인생에서의 지금의 여러분들의 시기는 오히려 저는 다양한 전공은 뭐 국제관계하고 이제 확실히 알죠. 다시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닌 건 알았잖아요. 아닌 거 안 것도 중요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풀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마케터가 재밌다? 그럼 좀 더 파보세요. 그렇다고 미친 듯이 안 파도 좋고, 재밌는 거 생겼다? 그럼 뭐 해보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단계별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자꾸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네, 좀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자꾸 좀, 이게,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승훈 씨 여기서 알아주잖아. 그죠? 네, 이렇게 이럴 때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두 분 다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도 많지만 굉장히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네, 노력들은 다들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스트레스 안 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어떤 아몰라 적성인지 20대 이런 거 아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예, 그래서 승훈 씨처럼 어떻게 정해야지 고민이네는 우리 아몰라님과 승훈 씨나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번 또 우리 시간을 두면서 얘기를 해보고요. 어쨌든 자, 우리 또 질문 여기 지금 또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채팅창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다 됐네요. 4시 벌써 3분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 여러분들이 좀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까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딱 간단하게 우리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이거 왜 물어보냐면 근데 마무리의 의미예요. 자, 마무리의 의미. 네, 두 분. 네. 마무리로 해서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네.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좋습니다. 멋있는데? 네.
좀 긴장되는데 네. 저도 취준 생활 잘 극복해 볼 테니까 지금 취준하시는 취준생분들도 힘내서 같이 극복해 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약간 나뿐만 열어. 네, 우리 슬기로운 취준 생활을 위해서 우리 두 분이 한번 너무 고생해 주셨고요. 오늘 그러면 댓글 추천, 자, 두 분 선정하겠습니다. 한 분은 좀 읽어주실래요? 자, 저기 써있네요. 누구예요? 밍님. 밍님! 박수. 잠깐만. 축하드립니다. 밍님. 네, 또 그 다음에 최힐리 HIY 힐리라고 이게 맞나요? H LY? LY.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것도 기분 좋지 않나요? 그쵸. 네. 네. 좋습니다. 이런 네. 거 참여만 하면 이런 거더 얻어가는 네, 저희 청년 취업 공작서는 여러분의 슬기로운 취업 생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요. 다음에 취업인 클래스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